서로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붕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공공을 위한 그런 일이 같으면은 제가 100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함께 고민해온 강원 신문고. 도민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 역시 강원 신문고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이 나가고 문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강원 신문고 그 이후 함께 보시죠. 오늘의 민원은 속초의 대표 관광지 관광수산시장 인근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속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하지만 시장 앞 일부 정류장에는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겨울의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가림막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제보한 데가 지금 관광수산시장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딱 봐도 낙후돼 있죠. 지금 지붕도 없고 바람막이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벤치가 2개씩이나 있는데 좀 무용지물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10월 8일 속초 관광수산시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가림막 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소개됐습니다. 더운 여름 그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상가 앞에 생기는 그늘막이 전부였는데요. 할머니들이 더워가지고 비가 와도 저런 데 앉아있지. 겨울이나 여름이나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네, 힘들어요. 날은 저 춤추게는 더워 그러지 뭐. 민원 넣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전화하시거나? 그런 거 할머니들이 젊은 게 해야지 우리가 늙어 빠진 게 뭐하나. 비나 눈 오면 좀 불편해요. 비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분마다 노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칸막이라도 좀 설치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보자를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바로 속초시청의 대응이었죠.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민원을 넣었지만 6월에 조치한다는 답변과 달리 제작진이 찾은 10월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납품 기한이 50일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번 달 내로 좀 끝날 수 있게 일단 좀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제보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10월 중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던 속초시청. 방송 이후 2달이 지난 지금 현장을 다시 찾은 제작진. 추운 날씨임에도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위쪽으로 가림막 시설은 설치가 완료된 상황. 관련 내용에 대해 속초시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속초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공사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 인스타도 보고 했었던 속초 주민인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댓글 달면서 혹시 이거 테두리 쳐져 있는 거 봤냐고 공사 들어가는 거 봤다 하면서 제보를 주셔서 운동 끝나고 왔는데 마침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뿌듯한? 여기 어르신들이 비 피하고 이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좋죠.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해 다수의 속초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정류장 설치 당시 뿌듯한 마음이 컸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만큼 아쉬운 점도 남는다고 하는데요. 민원이 이렇게 처리됐을 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좋긴 한데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결국 미디어잖아요. 미디어를 통했을 때 한 번 더 발빠르게 처리가 되고 5월 달에 민원을 넣고 6월 달에 실행을 한다고까지 답을 줬는데 결국 미디어 한 번 나가고 나니까 바로 행동을 바꾼 거잖아요.
조금 더 재촉도 할 수 있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참 좋네요. 예, 잘하세요. 아유, 고맙지 뭐. 우리 딸은 참 좋지 뭐. 겨울이 시작되고 눈과 비를 막아줄 수 있도록 정류장 시설이 개선돼 기다림이 더욱 편해졌는데요. 하지만 빠른 대처로 인해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지붕만 하면 뭐래 옆구리 좀 바람막이도 좀 해야지 지금까지 지붕만 해도 그냥 해주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만둬야지. 세금 내서 저기 하는 거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는 거지. 이건 뭐예요. 똑바로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어머님들이 한 3분 정도 앉으시면 못 앉으세요. 그래서 의자가 조금 한 2인용짜리 의자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장 옆에랑은 전부 거의 전기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따뜻하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가 버스를 타시는 손님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는 왜 전기로 안 해줘요? 제작진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다른 정류장의 상황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가림시설이나 전광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봐도 관광수산시장 버스 정류장의 시설이 미흡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런 서민들 소소한 것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은 도시라고 들었어요. 어르신부터 해서 많이 돌봤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남는 대처지만 시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해결에 힘쓴 속초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한 명의 목소리가 가져온 커다란 변화. 강원 신문고가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제보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오래 지켜온 숲 하나, 그 숲을 두고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웠었는데요. 작은 숲을 가운데 두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지는 예부터 마을 분들에게 휴식터가 돼주고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이곳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사라지던 소나무. 마을 주민들은 특정 인물의 소행이란 주장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나무가 딱 25그루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 25그루는 죽었거든요. 저명 허가를 해줘가지고 저명 허가자가 그걸 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걸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기 위해서 소나무를 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나무 군락지 인근에 위치한 부지를 점용 허가받은 개인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실제 점용 허가를 받은 주인을 만나 잘려나간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춘천시에서 점용 허가를 16년 전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던 하천 점용 허가권을 무조건 반납을 해라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많은 소나무를 그랬다, 훼손을 시켰다 또 이러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소나무가 고사목이 돼서 농막에 덮칠까 봐 제가 사비로 소나무 한 그루를 죽은 고사목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나무를 정리한 적 그거밖에는 없어요. 춘천 신봉읍 당림리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지를 두고 생긴 갈등. 소나무 숲을 지키고 싶은 마을 주민들과 본인의 점용권을 주장하는 소유주는 서로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개인 사유지 인근에 붙어있는 하천 부지의 점용권을 허용받아 사용하고 있던 소유주. 주민들은 그가 소나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하천 부지를 관리, 담당하는 춘천시청에서는 부지 소유주의 점용권은 마땅하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점령허가를 내드릴 때는 문제가 있으면 점령허가를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법상, 우리 현재 규정상 적합했기 때문에 점령허가를 내드렸습니다. 해당 구역에 가득했던 소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반면 원래부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나무의 양이 정확하지 않다는 소유주의 팽팽한 기싸움. 마을에 소나무 숲을 두고 끝날 것 같지 않던 대립. 취재 당시 멀어질 만큼 멀어진 사이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는데요. 8월 방송이 나가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소나무 숲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산천리를 다시 찾았는데요. 이장님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에서 저희인데 연락이 온 게 이 소나무 숲이 공공사업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그때 그 땅을 찾아서 그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춘천시를 통해 특별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년부터 해당 소나무 군락지 조이를 마을숲으로 조성,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더 이상의 소나무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을을 위한 사업을 하면 땅을 원래대로 하천 부지를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내놓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시에서 관해서 하는 일이고 마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뭐 이런 거 같으면은 그게 지금 제가 있다고 해서 큰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랬듯이 모두를 위한 공공을 위한 그런 일 같으면은 제가 100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소유주 또한 소나무 숲을 지키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선뜻 마을 주민들에게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갈등의 해결점을 가져다준 마을숲 조성 사업은 무엇일까? 춘천시를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통 마을 숲이라고 하면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확연하게 내려오는 마을 숲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청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풍년제나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통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을 숲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고 가꿔야 될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으로 주민들을 위한 쉼터는 물론 후계림 조성과 남아있는 소나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식재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서 3, 4월에 이제 사업은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이제 사회단체 그리고 학계들과 구성된 자문위원회 좀 구성해서 그 설계 심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통마을숲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남아있는 소나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마을숲 관리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여름에 와서 휴식도 즐기고 이러면서 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로 거듭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노력과 청년 상인들의 희망이 모인 춘천의 대표 관광지 융림고개. 하지만 관광객들로 분배할 이곳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천 융림고개에 얽힌 숨겨진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지 강원신문고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융림고개는 춘천 닭갈비 골목과 명동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청년몰의 입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춘천 여행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거리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골목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좀 불편하죠. 그냥 옆에 차도 세워져 있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지나가는 차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불편하죠. 식당과 옷가게 등이 입점해 있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는 융림고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찾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차량을 피하기에 바쁩니다. 도로폭이 좁아 양방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도 버거운 상황.
상인들은 차량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혹여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육림고개 상인회는 차량 문제에 대한 일방통행과 인도 설치 등 대책을 시청 쪽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전뿐만 아니라 거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안전한 육림고개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하다는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일방통행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찰서에서 일단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인근 그 지역 주민의 동의가 찬성이 한 70%, 80% 그 정도는 돼야 심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인근 아파트의 주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시청. 그렇다면 주정 차량 단속은 왜 불가한 걸까요? 골목길까지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예는 없어요. 지정한다는 얘기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골목길 단속 못해요. 이런 뭐 중소도시에서는 차를 못 대게끔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는 거지. 골목길을 주정차 금지구로 한 예는 없어요. 9월 24일 방송된 육림고개.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육림고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육림고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었을까요? 한량에 있어 보시면 아마 차 엄청 다닐 거예요. 그렇죠. 엄청 다니고. 저희 앞에도 데크 다 밟혔잖아요. 지금. 다 부셔진 게 차가 밟아서. 양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1년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사고 난 것만 3번 봤어요. 사고 난 거. 아, 사고 3번이요? 택시가 막 후진하다가 유모차 들이받은 적도 있고 어떤 아주머니는 핸드브레이크 안 잠그고 차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고 어떤 분은 차 박에 박혀가 날아가가지고 제가 119 불러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위험해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육림고개를 거니는 관광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길이 되게 좁은데 인도도 따로 없고 차가 자꾸 다니니까 이게 앞에서 오면은 그냥 피하는데 뒤에서 오면 또 계속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한산했던 육림고개를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지만 그에 따른 도로 개선이 없어 위험한 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육림고개 도로 개선을 요구하던 상인회를 만나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봤습니다. 각 부처마다의 입장차의 소견이 다 틀리신 것 같아요. 춘천시나 이 교통과에서는 말씀하신 게 여긴 소방도로기 때문에 뭐 주차 관할 부분이라던가 이런 차량 통행 문제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 자체가 소방서에 자체에 있다 그러고 또 춘천경찰서 입장에서는 소방도로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조금만 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저희가 주최 측이나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원활한 부분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데 육림고개는 다양한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방통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일방통행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찰서에서 일단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서에 이제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심의를 올리려고 하면 그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그 인근 그 지역 주민의 동의가 찬성이 뭐 한 70%, 80% 그 정도는 돼야 심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일방통행 구간 지정하는 거고요. 아, 네. 거기에 만약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뭐 옆에다 뭐 인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뭐 각 또 사업부서 도로과나 이제 뭐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육림고개 지역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는 육림고개 도로 개선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조사를 했어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8월인가 9월 달인가 그때쯤에 아마 저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막 민원도 놓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달라.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방통행 관련돼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죠. 용림곡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도로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의 최종 심의를 경찰이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경찰 부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이제 차량의 통행에 대한 제한, 규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 저희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관계 교통 관련된 기관이나 민간 위원들을 포함해서 교통 전문가 풀 중에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원활한 이제 교통의 소통 그리고 안전성, 기타 이제 공익성이나 공학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객관 검토해서 그 참석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용림곡의 주정차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시 담당 부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고 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이면도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그 주차 공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개선이 되는 이런 방안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고 않은 그런 실정에서 그 강한 규제나 단속만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규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용림곡의 도로 개선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들은 자신들의 업무 범위만 얘기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도로 개선은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용림곡의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적 경제과는 올해도 용림고개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행사를 통해 용림고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길 바라지만 정작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경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 심지어 유모차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의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목격된 부분도 있었었고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차량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 통제는 왜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행사를 주관했던 사업단 관계자에게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춘천 경찰서랑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그 차량 그 통제 좀 부탁한다고. 원래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경찰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경찰분들이 와서 통제도 해주시고 그 관할 그 경찰서나 이런 데서 민원이 이렇게 통제하고 막 하면은 거기가 민원이 막 들어온다고 좀 협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래서 그 진행 요원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갖고 용림 명동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우회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들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서로 행정 처리를 미루는 사이 용림고개를 거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들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용림고개 도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데요. 상인들과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민 입장차와 상점가 입장차는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공청회를 한다던가 어떤 자리가 마련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자리도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그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분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입장차를 좀 줄여주시고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서로가 소통의 문제는 계속 벌어지는 거죠.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상인들은 소통이 단절된 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시에서도 얘기를 정확히 뭐 때문에 안 되냐.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과 상인이 협의를 해라. 그럼 저쪽 주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시가. 우리하고는 싸움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멱살 잡고. 근데 이건 시가 나서줘야 된다고. 이거 상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거를 저희가. 폭탄 돌리게 하는 거야, 지금 서로도. 자기들도 괜히 혼날까 봐.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도로 개선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말 대신 주정차 단속과 행사기간 차량 통제 등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정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상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가 빠른 시일 내로 열려야 할 텐데요. 시민이 주인이라 말하는 춘천시. 그 말에 걸맞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갈등 해소에 책임감 있게 나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의 뒤에 숨는 일은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사큐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회로 함께한 강원신문고 특집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으로도 민원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후속 취재는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강원도 곳곳에 숨어있는 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코너로서 도민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강원신문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